버스 노선 개편 이후에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교통 소외 지역 시민들 사이에서도 볼멘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신천 푸른숲 조성 사업이 준공됐습니다. 대구 시민이 즐겨 찾는 신천이 도심 속 녹색 쉼터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달 24일 대구 시내버스 노선 개편이 단행됐습니다. 122개 노선 가운데 54개 노선이 바뀌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10년 만에 노선 개편에도 교통 소외 지역에 있는 시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4일 대구 시내버스 122개 노선 가운데 54개 노선이 일부 또는 상당 부분 개편됐습니다. 10년 만에 노선 개편이지만 여전히 교통 소외 지역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노선 개편에 따라 서구 2번이 다시 용산 1동을 경유하게 됐지만 대로인 용산로만 고집할 뿐 이면도로에 해당하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과 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장성초등학교와 대단지 아파트는 외면한 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서구 2번은 도시철도 상인역을 향해 가면서도 아파트와 학원, 상가가 밀집해 있는 조합로 10길과 상원로 대신 대로인 월곡로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구 2번이 이 구간을 다녀서 이제 상인역을 찍고 이제 다시 서대구역 방향으로 돌아오면은 이제 여기 월성동에 사시는 분들도 상인역까지 간단하게 갈 수 있고 2호선 용산역으로 빨리 올라올 수도 있고 또 용산역에서 용산동 주민들이 이제 훨씬 환승 연계가 잘 될 거고 무엇보다 상인동, 용산역, 이제 서대구역 연계가 한 번에 다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송현 1동 송현역에서 3.1km 떨어진 효성여고를 통학하는 학생들은 326번 버스를 타고 가다가 달서 3번으로 환승해야 합니다. 환승이 싫다면 20분을 걸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월천역에서 달서구청이나 달서보건소를 이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작 2.4km 되는 거리를 한 번에 가지 못하고 환승을 해야 합니다. 실제 어르신들은 환승이 어렵다며 40분 넘는 거리를 걸어 다니는 일도 많다고 합니다. 달서구에는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달서 3번 노선의 일부 변경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월성주공 4단지 건너 정류장에서 좌회전을 한 후 사빌병원 앞으로 지나면서 송현역을 거쳐서 상인역으로 좌회전하도록 경로를 변경하게 되면 송현 1동과 상일 1동 구민 모두 달서구청과 보건소, 대검고등학교와 효성중고등학교를 환승 없이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노선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버스 노선 개편은 잘해야 본전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용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번 개편안이 증차 없이 운영 효율화를 목표로 추진하면서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간 환승을 위한 효율성만 우선시하다 보니 정작 대중교통의 편의성과 공익성을 놓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 서구 염색산업단지 내 하수관로에서 폐수 유출이 잇따르는 가운데 처음으로 유출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지난 8일 염색산단 내 하수관로에서 흰색 폐수가 흐르는 것이 발견됐고 서구청과 대구환경청은 합동 점검을 한 결과 이 A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업체는 가성소다를 투입해 원단을 세척하는 공정에서 폐수가 폐수관로를 통해 처리되지 못하고 일부가 우수관로로 유입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기존 폐수 유출 건과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한편 해당 업체를 관련법에 따라 처분할 계획입니다. 대구 시민이 즐겨 찾는 도심 하천 신천에 푸른 숲이 조성됐습니다. 데프리카로 불리는 무더운 대구의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역할과 함께 신천이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시가 추진해온 신천 푸른숲 조성 사업이 준공됐습니다. 지난 2023년 4월 5일 식목일 기념식수 행사를 시작으로
2년간 신천 일대에 5,000주의 나무를 심는 사업을 마친 겁니다. 신천은 대한민국에서 내놔도 부끄럽지 않는 명품 하천입니다. 그리고 도심 공원입니다. 도심에 이런 명품 하천이 있고 명품 하천 주변을 따라서 숲이 조성된 것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신천을 찾는 시민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쉬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땅치 않았고 무더운 여름철에는 뜨거운 햇살을 피할 공간조차 부족했습니다. 이에 대구시는 신천 둔치 곳곳에 그늘을 만들어줄 수 있는 키 큰 나무 3,600여 그루를 심어 숲길을 조성했습니다. 또 계절별로 꽃과 과실을 볼 수 있는 과실수 350주, 석축 옹벽 전면에는 대나무 천주와 능수와 등구를 심어 녹색 경관을 풍성하게 했습니다. 이 신천이 진짜 우리 대구의 최고의 명물이 될 것 같아요. 이 신천이 우리 대구 시민들이 정말 즐겨 찾는 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명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산책로에는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흙길을 조성해 피톤치드가 가득한 공기를 마시며 심신을 힐링할 수 있습니다. 강물이 맑으면 고기가 모이고, 강물이 흐르면 도시가 번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구의 신천도 대구의 젖줄기로서 대구를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앞서 대구시는 1995년부터 시작된 나무 심기 사업을 30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나무 심기를 통해 데프리카로 불리던 대구의 열섬 현상이 완화되는 효과와 함께 도심 속의 하천과 숲과 사람이 어우러진 녹색 쉼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어업 환경 악화로 우리 식탁에 오르는 주요 수산물 어획량이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격도 함께 뛰고 있는데요. 특히 1년 사이 어획량이 40% 넘게 줄어든 오징어는 대게 못지않은 가격에 말 그대로 금징어가 됐습니다. 류희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동해안 수산물이 한데 모이는 포항 죽도어 시장. 주말을 앞두고 손님으로 북적거려야 할 곳이지만 한산하기만 합니다. 가끔 보이는 손님들은 수산물의 가격을 묻는 듯 하더니 이내 발길을 돌립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에 고수온 등 어업 환경이 계속해서 악화하는 가운데 전반적인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점점 올 때마다 물가가 비싸지고 있다. 특히 해산물 쪽도 마찬가지로 비싸지고 있다. 사실 부담이 돼요.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비싸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살려다가 망설이고 있어요, 지금. 특히 국내산 오징어 생산량이 절반가량 급감하면서 킬로그램당 가격이 대게값과 비등한 상황까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오징어가 한 마리가 10,000원씩 팔려요. 경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또 나오니까 물론 비싸지요. 경기가 좀 나아져야 돈 쓰는 것도 문제요. 생각하지. 뭐가 있어야 돈을 쓰고요. 해양수산부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연근의 어업 생산량은 총 84.1만 톤으로 전년 대비 11.6% 감소했습니다. 오징어 생산량의 경우 지난해 13,000톤으로 전년보다 42% 넘게 줄었고 갈치와 꽃게 등도 2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의 원인은 기상 악화와 고수온 등으로 인해 자원량의 변화와 더불어 고유가 지속에 따른 출어 기피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연근의 어업 주요 12개 업종의 전체 조업 일수는 87.1일로 전년 대비 23.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징어 뼈들도 성어기 한 7, 8월 달 한 2개월, 원래는 한 7개월, 8개월 조업을 해야 되지만 한 2개월 정도 하고 억가도 비싸고 선원들 임금비도 비싸고 도저히 타산이 안 나오니까 거의 항구에 지금 전부 다 정박해 있는 상태입니다. 급변하는 경제 환경적 상황 속에서 국내 어업이 큰 위기를 맞은 가운데 어선 감척, 수산자원 관리 등 속도감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류희진입니다. 지난 1월 김해국제공항에서 에어부산 여객기 출발 준비 중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짐칸에 넣어둔 보조 배터리가 유력한 원인으로 지목됐는데요. 이 보조 배터리로 인한 항공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난 1일부터 기내 반입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월 김해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 승객이 객실 짐칸에 넣어둔 휴대용 보조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휴대용 보조 배터리는 직접 소지해야만 여객기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수화물로 맡기는 건 당연히 안 되고 객실 짐칸에 보관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아울러 보조 배터리는 비닐백에 1개씩 담아 소지해야 합니다. 반입할 수 있는 배터리 용량도 제한되는데 용량이 160W시를 초과하면 무조건 반입할 수 없습니다. 흔히 쓰는 100W시 이하 제품은 5개까지 휴대할 수 있고 6개부터는 항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보조 배터리는 5개까지 휴대를 하실 수 있고 그 이상은 항공사의 승인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고객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꼭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강화된 보조 배터리 반입 규정을 탑승객들에게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허용량을 초과하는 보조 배터리 반입을 방지하기 위해 검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휴대용 보조 배터리로 인한 여객기 화재를 예방하고자 강화된 반입 규정을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전세 사기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지 3년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피해 사례는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 달서구에서 또다시 수십억 원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나왔는데요. 이들 대부분은 20, 3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이 피해자들이 최소한의 지원이라도 받으려면 먼저 피해자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지원의 근거가 되는 전세 사기 특별법이 당장 5월 말에 종료됩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달서구의 한 다가구 주택. 이 건물을 비롯해 임대인 1명이 소유하고 있는 총 4개 빌라 33가구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20, 30대 청년들로 총 피해 금액은 22억 원에 달합니다. 최근 2개 빌라는 경매에 붙여졌거나 개시를 앞두고 있지만 대부분 후순위 임차인으로 경매 절차가 완료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모든 건물의 세입자들에게 일관성 있게 본인의 경제적 상황의 힘듦을 강조하면서 대출 이자를 대신 갚아달라고 요구하였으며 실제로 그 인상분을 현금으로 직접 챙겨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두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어 모든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결국 지켜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제 보증금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안정적인 보금자리에서 살고 싶었을 뿐인데 이제 식구들과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피해자들 중 19명은 최소 4천만 원에서 최대 2억 4,500만 원에 이르는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임대인을 상대로 달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지 3년이 다 되어 가지만 여전히 전세 사기는 이어지고 있고 피해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최소한의 지원을 받으려면 전세 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세 사기 특별법은 한시법으로 오는 5월 말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만료까지 채 3개월도 남지 않은 겁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대구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총 887건에 달하지만 피해 사례로 인정된 건 584건에 불과합니다. 피해 금액은 634억 원에 달합니다. 이제는 단순한 수사 개시가 아니라 검찰 기소가 되어야만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다고 합니다. 대구에서만 해도 1월에 피해자 10명이 인정 신청을 했지만 그중 8명이 부결됐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아무런 설명도 하루빨리 특별법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법안도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도 피해자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특별법이 기한이 종료가 되게 되면 피해 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책위에서 또 전국 대책위에서는 이 기한을 최소 2년은 더 연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피해자로 인정받는 과정이 지금 녹록치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도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완을 해서 개정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 등을 담은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지만 탄핵 정국 속에 법안은 언제 처리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그러는 사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고통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달서구 청소년 수련관이 시설 노후로 인해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시대적 흐름에 맞는 청소년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서구 청소년 수련관은 지난 1999년 건립됐습니다. 수영장과 실내체육관, 문화 강좌실과 야외 풋살장까지 대부분의 시설이 노후됐습니다. 옛날 목욕탕을 가도 시골 가도 이게 누렇게 그렇게 막 녹슬었는 게 없는데 여기는 문 여는 순간부터 녹에다가 이게 볼 수 없을 정도로 다 그래요 지금. 하루 평균 1,600명이 수련관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들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시설이 협소하다는 볼멘 소리도 흘러나옵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아래 위 머리 부딪힐 확률도 있고 이제 그게 좀 많이 불편하고 샤워장도 솔직히 좀 많이 좀 복잡해. 사람이 한 막 몇십 명씩 들어오니까. 달서구는 최근 3년 동안 6억 4천만 원의 예산을 시설 개선비로 투입했습니다. 매년 2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구에서 열심히 보수는 해주고 있지만 이게 고장나면 또 다음 게 또 고장나고 또 다음 고쳐놓으면 또 다음 게 고장나서 사실은 예산이 들어가서 계속 수리는 하고 있지만 전면적인 보수가 없는 이상은 불필요한 예산도 더 투입이 될 것 같고 지금과 같은 시설로는 시대적 흐름에 맞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달서구 청소년 수련관은 방과 후 아카데미와 청소년 동아리, 학교 연계 프로그램과 같은 전통적인 방식의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달서구 의회는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이제 청소년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디지털 환경이라든가 뭐 창의적 체험 공간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면 미래지향적인 청소년 시설이나 공간이 좀 혁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달서구는 시청이 이전하는 대구의 중심이자 서부권 시대를 열어가는 전초 기지이기도 합니다. 인구가 54만 명인 달서구의 위상에 걸맞은 청소년 수련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지난해 대구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손실 금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대구교통공사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대구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손실 금액은 681억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20억 원, 21.5% 증가했습니다. 공사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경로 승객이 98만 명 증가했고 지난해 대중교통요금이 1,500원으로 250원 인상된 것이 손실액 증가에 영향을 미친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공사는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함께 무임 손실분을 국비로 보전해달라고 줄곧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용산역 남쪽 광장에 하이로프존과 클라이밍존이 조성됐습니다. 하이로프존은 최고 12.3m 높이로 32m 곡선형 짚라인과 9m 자유낙하, 유아용 11m 직선형 짚라인이 포함돼 있어 다양한 체험이 가능합니다. 클라이밍존은 폭 1.8m, 높이 8m의 개별 코스로 상중하 난이도별 2개씩 총 6개 코스로 구성돼 이용자가 자신의 수준에 맞춰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용산역 일대는 다양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이번 시설 조성을 계기로 더 많은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올해 대구 지역의 봄꽃 개화 시기가 지난해보다 다소 늦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산림청은 대구 수목원은 다음 달 3일, 팔공사는 다음 달 10일쯤 벚꽃의 개화가 50% 이상 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는 올겨울 평균 기온이 예년보다 낮아지면서 꽃나무들의 개화 시기도 자연스럽게 늦어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구 지역 각 지자체들도 이 시기에 맞춰 각종 봄꽃 축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경도 문화봉사단이 두류공원에서 찾아가는 컵라면 무료급식 봉사를 펼쳤습니다. 이번 컵라면 무료급식에서는 경도 문화봉사단과 동아포커스,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추운 날씨에 두류공원을 찾은 어르신 1000명에게 컵라면을 제공하고 추위를 이길 수 있는 담요를 나눠줬습니다. 경도 문화봉사단은 달서구 성당동에 위치한 급식소 행복한 한 끼에서 매주 수요일 정기적으로 무료급식 봉사를 하고 있으며 이동급식 차량을 이용해 수시로 찾아가는 무료급식 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구청은 오는 14일 오전 10시부터 2025년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진행합니다. 대구 시민을 대상으로 유실수와 관상수 등 13종의 나무 2,910그루를 1인당 3그릇씩 선착순으로 배부합니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자연을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남구청은 이달 중순부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전자점자 서비스를 홈페이지에 도입합니다. 이 서비스는 홈페이지상의 다양한 정보를 시각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전자점자로 변환해 제공해줍니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은 필요한 정보를 열람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달서구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을 돕기 위해 찾아가는 한에 방문 진료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마비 환자와 근골격계 질환자, 통증 관리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침, 약침, 뜸, 부항, 추나요법 등 다양한 한방 치료를 제공합니다. 달성군이 대구에 편입된 지 30주년을 기념해 특별한 문화행사가 열립니다. 행사는 15일 설화명공역에서 열리며 기념 영상과 특별 퍼포먼스, 인기 가수들의 축하 무대가 준비돼 있습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기온이 15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일교차가 커 출퇴근 시간에는 따뜻한 겉옷을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